자주 사용하는 언어와 모르는 단어를 설명하는 언어,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다를까? 상용어와 정의어는 중요한, 우리가 보통 단어 공부를 할 때 상용어와 정의어를 건너뛰고 주로 이제 주제어로 나가는데, 주제어는 이제 상용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단어를 설명하는 정의어가 아니다. 주제어로 가다 보니까 단어는 많이 아는데 핵심 단어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우선은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천단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frequently used words라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하고 defining words, 사전에서 그 설명을 위한 단어를 천단어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용어 천단어, 정의어 천단어, 요거면 2,000단어가 되는데 아마 2,000단어가 서로 겹칠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뭐 3,000단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000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한 1,500단어 정도 해서 쉬운 단어 기준까지 하면 한 2,000단어까지는 알 수 있지 않나. 나머지 1,000단어는 어떻게 할까? 3분의 1을 모르는데. 3분의 1을 모르는, 3분의 1을 모르는데, 그 3분의 1을 모르면, 지금 핵심 단어에서 3분의 1을 모르면은 안 되죠. 최소 90%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자주 사용하는 단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어, 한 60%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럼 90%는 알아야 돼. 그럼 30%는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안 하고 가면 된다. 내가 상용어와 정의어를 모르면 공부해야 된다, 단어를. 어, 지금의 단어 공부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 60%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 궁극적으로 보면 이 단어 3,000단어는 리스트업이 가능한 거니까 이미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업을 계속 좀 반복을 해서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같이 뭐 공부하자. 단어 공부를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 상용어와 정의어를 활용하는 것까지. 왜냐하면 단어는 구문이나 문장으로 또 바꿔가지고 활용하거나 그 단어를 사용하는 대화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의 그 뛰어난 능력, 특히 LLM 기준으로 해서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 언어를 수용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걸 활용하는 데 AI가 상당히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크다, AI가. 그리고 지금 이제 상용화 정의어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3,000단어 기준으로 보면 아직 초기 단계나 중급 단계에서의 외국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급 이상이면, 고급 이상이면 이미 그 빌딩 보캐브러리, 그 어휘력이 이미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지금 영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용어와 정의어를 90%는 알 수 있다. 당연히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서는 당연히 100%까지 알죠. 왜냐하면 그 단어를 모르면 자주 쓰는 단어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베트남어 기준으로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대략 50에서 60% 정도 안다.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앞에 쉬운 단어는 빼고 어려운 단어만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에서 40%는 내가 어쨌든 프로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나머지 10%가 더 해결이 될 테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어휘력이 갖춰지면은
100%까지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100%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100%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어, 상용어와 정의어를 잘 알았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천단어는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의사소통 집중을 위해서 듣기, 말하기, 발음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니까 단어 공부도 좀 해가면서 듣기를 하려면 이해력이 좀 풍부해야 되고 말하기도 역시 내가 특히 정의어 같은 경우나 자주 쓰는 말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 단어들을 떠올려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의사소통이 돼서 좀 더 상용어와 정의어를 넓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1000단어에서 2000단어로 넘어가면 2000단어, 4000단어, 1000단어, 3000단어, 2000단어, 3000단어가 아닙니다. 2000단어에서 3000단어. 앞에 내가 3000단어라고 하면 잘못이네요. 2000단어 중에서 대략 1500단어 정도. 2000단어로 넘기면은 그 다음에 4000단어고 거기서 중복이 되면 한 3000단어 정도 알게 된 거고. 3000단어에서 5000단어. 이 정도까지, 5000단어 정도까지만 정의어하고 상용어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 거의 막힘이 없고 지식을 쌓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상용어와 정의어 바꿀 차이가 있냐면, 주제어는 아, 특정한 내용이다. 특정한 그 내용을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주제라면 그게 상용어와 정의어로 갈 수가 있지만 그게 특이한 부분이다. 어떻게 일상적인 것과 특이한 걸 구분할 수 있는 주제어에서 보편성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이제 일상적인 것 보면 되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 특정 예를 들어서 취미, 특정한 내용, 뭐 분야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일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어떤 내용을 할까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음, 어, 바다에서만 사는 사람이 어, 만약에 그 산에 있는 아, 그 어떤 산속에서의 아,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는 일상적인 게 아닌 게 주제적 치는. 근데 만약에 산에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풀이 있고 나무 열매는 뭐가 있고 뭐 등등등등. 좀 마찬가지로 산에 사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네팔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인데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가 열대어가 뭐가 있고 뭐 상어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아, 일상적인 건 아니다라는 특이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보다는 그 주제는 지식 확대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먼저고 지식은 나중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보통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을 갖다가 보편적인 걸 갖다가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소통하는데 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다음에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응급적인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알므로써
어, 가능해진다. 일단 중요한 거는 답은 이렇다. 상용어와 정의어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언어 교환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 교환하는 학생 서로의 언어 교환 학습을 하는 사람 서로에게 상용어와 정의어를 가르쳐주고 배우고 확인을 해야 된다. 최소한 2000단어에서 90%면은 1800단어인데 1800단어를 아는 거죠. 중복이 된 것까지 뭐 포함을 해서 대략적으로 1500단어다 그러면은 아, 1350단어를 아는 거예요. 1350단어를 까지는 알도록 서로 단어 공부 프로그램을 넣고 그 단어 공부에 관련된 구문이나 문장, 대화,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언어 교환에 그 필요로 하는 학습 내용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앞부분에 7가지의 그 두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쪽에는, 아, 말하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잡아야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의사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지식 확장을 다시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식 확장을 하는, 지식 확장은 의사소통만 되면 상당히 놀랍고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모국어나 아니면 제2 외국어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 새롭게 배운 외국어의 능력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의 관심사를 또다시 이렇게 그 어떤 일이든 관심사든 그 나라 내가 배운 나라의 언어로 활용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그걸 연습해서 교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이 빨라진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